네, 금방 소개받은 그 전남 신안군이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금초등학교 교사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발표를 한번 하니까 아무래도 좀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이제 두 번째 발표인데요. 제가 사실 이게 섬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따가 한번 소개 드리겠지만 사실 지금 저희 섬에는 배를 타고 다녀서 오늘 같은 날씨는 주의보가 내려서 사실 못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셔가지고 어제 저는 나와서 다행히 저는 여기 왔고 저희 학교에 지금 남아 계신 선생님들은 지금 갇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섬마을 체육 수업이니까 섬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근데 이게 섬 지역인데 작은 학교, 소규모 학교로 적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체육 수업 철학과 체육 수업이랑 체육 활동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체육 수업 사례이다 보니까 사진 위주로 많이 넣었거든요. 이제 영상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제 사진을 많이 넣었으니까 사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이제 전라남도 신안군이라는 지역인데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라남도 서해안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곳은 여기 비금도라는 섬인데요. 옆에 도초도와 연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섬이 두 개가 붙어 있는데요. 학교가 총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초등학교 3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섬에는 초등학교가 그래도 많이 있는 편이죠. 배를 타고 한 40분 정도 들어가야 되고요. 1시간 간격으로 배가 있고 뭐 밤 10시까지 배가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좀 좋은 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 학교인데요. 보면 좀 작고 이렇게 예쁩니다. 사실 잔디가 한몫하는데요. 제가 21년도에 발령받아서 왔는데 올해 3년 차고 올해가 마지막 해거든요. 21년도 왔을 때 천연잔디 운동장 사업을 했습니다. 공모해서 되었고요. 흙이었는데 잔디로 바뀌었습니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뒤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관 보시면 학교 본관 건물보다 더 크게 보이잖아요. 이게 사실 지자체 뭐 다 이렇게 협력해서 투자한 거라 체육관이 좀 규모가 있는 편이고요. 섬 지역에 있는 학교 치고는 체육 시설이나 환경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전교생이 55명인데요. 제가 21년도에 왔을 때 72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섬 지역 학교 치고는 좀 규모가 됐어요. 근데 이제 졸업하는 학생 수는 14명, 15명인데 이제 입학하는 학생 수가 7명, 8명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계속 줄어요. 이거는 다른 작은 학교나 시골 학교, 뭐 농어촌 학교 다 마찬가지 상황일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제 학생 수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면 통학버스가 있는데요. 저희 학교 전교생 대부분이 통학버스로 등하교를 합니다. 학교 근처에 마을이 없거든요. 그래서 통학버스로 등하교 하니까 학생들이 도보로 등하교 하는 것보다 운동량이 일단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고요. 방과 후에 학교에서 노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방과 후 수업이 끝나면 지역아동센터나 통학차량으로 모두 하교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비만도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만났던 6학년 학생들 13명인데요. 남학생이 10명이거든요. 그 중에 8명이 비만이에요. 근데 비만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고도 비만이나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상 체중에서 비만 쪽에 많이 쏠려 있더라고요. 저희가 있는 지역에 편의점이 하나 있거든요. 편의점 음식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사 먹습니다. 왜냐면 섬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다른 군것질하거나 뭐 이런 할 게 없으니까 오로지 편의점 가서 자신의 용돈을 다 소모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열량이 높은 음식 먹다 보니까 비만이 오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체육 수업에 대한 철학인데요. 철학이라 하면 좀 거창하고 제가 그냥 생각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신체 활동이 많았으면 했습니다. 뭐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만인 학생도 많았고 기초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신체 활동의 즐거움을 느꼈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기조 강연에서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운동하시는 내 책에서 보통 강도 이상으로 30분 이상 운동 지속했을 때 분명히 뇌가 활성화되고 학습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는 그런 과학적 연구 결과가 또 저를 이렇게 신체 활동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 주더라고요. 두 번째는 깨달음인데요. 이제 수업만 하고 끝나면 뭔가 남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협동이나 존중, 배려 같은 인성 요소나 도전 의식을 통한 성취감 등 학생들이 체육 수업하고 나서 뭔가 깨달았으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스포츠 문화인데요. 이제
학생들이 체육 수업에는 거의 대부분 하는 스포츠만 하거든요. 하는 체육만. 근데 그게 보는 체육, 보는 스포츠, 읽는 체육, 뭐 즐기는 체육, 뭐 경기로서 관람하는 체육, 뭐 이런 스포츠 문화로 확장돼서 학생들의 삶에도 체육이 들어갔으면 했어요.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저희 체육 수업을 한번 키워드로 정리해 봤는데요. 뭐 저런 키워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제가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뉴스포츠가 많아요. 그래서 뉴스포츠가 많은 이유는 또 뒤에 나왔을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 체력 관련해서 저는 수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체육 수업 하기 전에 몇 년 전부터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 초등 체육 유튜브 하시는 성규빈 선생님 그 유튜브에서 진단평가 컨텐츠를 접했어요. 그래서 좀 괜찮은 구석이 있다고 생각해서 몇 년 전부터 실시하는데 확실한 장점이 있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 성기백 선생님은 그 FMS라는 기본 움직임 기술로 이제 평가 영역을 구성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학년이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경쟁 활동에 적합한 아니면 학생들 고학년에 적합한 능력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뭐 치기, 차기, 받기, 던지기, 뭐 달리기, 그 다음에 점프력까지 저는 넣어봤거든요. 6학년 학생들 배구를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진단평가를 보니까 일단 두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학생들이 체육 수업에 대할 때 선생님이 뭔가 다른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체육 시간에 물론 기대하겠지만 뭔가 계속 새로운 걸 갈망하는 눈이 보였어요.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초등학교에서 체육 수업하면 여러 가지 또 문제사항이 있지만 저는 가장 좀 힘들었던 게 학생들이 경기를 잘하고 나서 항상 그 승패를 팀의 문제로 돌리더라고요. 뭐 팀이 구성이 잘못되었다. 팀의 누구 때문에 졌다. 이런 표현들이 좀 이렇게 힘들었는데 제가 진단평가 볼 때 이런 멘트를 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진단평가 할 때 이거 바탕으로 해서 체육 수업할 때 팀 구성하겠습니다. 팀 구성할 때 참고 자료 활용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팀을 구성을 해서 경기를 진행하면 학생들의 불만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불만은 조금씩 있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확실히 줄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이제 그런 장점이 보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심박수 측정인데요. 저거는 어떻게 보면 제 개인 나름의 연구를 통해서 한 건데, 학생들이 학기 초에 준비 운동 루틴을 잡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워밍업 시키잖아요. 러닝. 근데 시켜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진짜 제각각이더라고요. 전력으로 뛰었다가 걷는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천천히 뛰는 학생들도 있고, 자기가 어느 정도로 뛰어야 이게 몸이 워밍업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서 스마트 밴드나 스마트 워치로 전력으로 달렸을 때 심박수와 평상시의 심박수와 이런 걸 한번 본인이 스스로 측정하게끔 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지점은 어딘지 이런 걸 측정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력으로 뛰었을 때 내 심박수가 125고 평상시에 90이면 그 중간은 10 언저리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그렇게 설명했어요. 네가 그 정도로 뛰는 게 너의 보통 강도로 뛰는 거야. 그러니까 심박수가 100에서 110 정도 되는 느낌으로 뛰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딱 맞는 얘기도 아니고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전력으로 달렸던 학생들, 걸었던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박수 측정으로 학생들하고 한번 자신의 운동 강도나 달리기 정도를 측정했고요. 이 스마트 밴드를 저는 매년 구입하거든요. 어떻게 구입하냐면 그 각 시도교육청에서 건강체력교실 관련해서 공모사업 공문이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원래 건강체력교실을 팝스 4등급, 5등급 그리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게끔 학교체육진흥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운영해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운영하는 김에 그 공모사업과 같이 연결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했고요. 운영비 일부에서 이제 스마트 밴드를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지급했습니다. 이제 물론 저희는 작은 학교라 이게 가능했지만 큰 학교는 좀 다른 방식을 고민해 봐야겠죠. 근데 학생들이 스마트 밴드 딱 차는 순간 뭔가 이게 딱 되더라고요. 딱 이게 뭔가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수업이 임하기도 하고 밴드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걷기 기능을 활용해서 걸음수를 측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운동을 하고 체육 수업을 하는 게 어떤 학생들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됐으면 했거든요. 근데 학교 스포츠 클럽으로 저희가 건강 걷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와 연계해서 학생들한테 조금 노력해야 달성하는 목표를 줬어요.
그게 6,000보였어요. 그래서 매일 하교할 때 학생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가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6,000보가 넘은 학생도 있고 안 넘은 학생도 있어요. 그러면 뭐 여기까지예요. 더 해라, 말라 이런 건 없고 그냥 적으면서 본인이 느껴요. 내가 오늘 좀 덜 움직였구나. 내가 오늘은 열심히 해서 움직였구나. 그러면 다음날 와서 좀 더 자신의 움직임을 보충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있는 프로젝트 수업이 이제 런업이라고 오래 달리기 프로젝트 수업인데요. 제가 그 운동장의 마술사 전영진 선생님 책을 읽고 오래 달리기 수업에 대한 그런 이렇게 영감을 얻었거든요. 학생들이 학기 초에 뛰라고 했을 때 걷거나 전력으로 뛰었던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걸 토대로 학생들이 오래 달리면서 그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을 느꼈으면 했어요. 그래서 목표는 저희 학교 트랙이 약 200m 정도가 넘었거든요. 10바퀴였어요. 근데 이거는 매년 실패했어요. 제가 3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 매년 실패했어요. 매년 실패했다는 것은 학생이 13명이면 저는 뭐 3분의 2 이상이 성공하길 바랬지만 3분의 1 정도밖에 성공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방법을 달리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제가 들었던 생각은 학생들이 트랙을 도니까 좀 심심해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뛰는 환경을 달리 해볼까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학기 때는 마을을 뛰어볼까? 그러면 애들 좀 덜 심심해할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이렇게 런업이라는 프로젝트 수업을 넣어서 활용하고 있고요. 교과 시간만으로는 부족해서 이제 동아리 시간, 창체 시간 활용해서 장기 프로젝트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건강 체력 관련된 근력 근지구력 프로그램인데요. 일주일에 저는 수요일에 아침에 교실 오기 전에 체육관으로 먼저 오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근력 운동 몇 개를 칠판에 붙여요. 그럼 학생들이 와서 오늘은 뭐 버피텐, 스쿼드, 뭐 점핑잭, 뭐 이런 스트레칭 것들을 수행해요. 그리고 옆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자기 이름에 체크하고 가요. 그러면 이제 아침 운동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했는데 이게 사실 담임이면서 선생님이 하기에는 좀 귀찮고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건데 저는 저희 전남에는 스포츠클럽 자치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명이 위원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하고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못 가더라도 그 학생들이 준비해서 다른 학생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게 준비해주면 운동하고 가고 정리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활용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니까 확실히 좀 변화가 보이더라고요. 이건 제가 21년도와 22년도 건강체력평가 비교한 표인데요. 사실 이 표는 제가 작년에 학교체육연구대에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좀 가슴 아프게도 도에서 심사를 못 받았어요. 이제 편수가 부족해서. 그래서 그 결과 자료인데 학생들이 심폐지구력이나 근력이랑 근지구력에서 좀 유의미한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효과가 있었다 이런 걸 설명드리고요. 이제 학생들이 체육활동이랑 체육 수업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진로 쪽에서도 확실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섬 지역인데 체험학습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학여행 갈 때 이 진천 선수촌 프로그램을 넣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좀 이제 홍보 아닌 홍보를 하면 대한체육회에서 도서백지 학교 대상으로 유소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초청해서 이제 관람도 시켜주고 체험도 시켜줘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좋냐면 차량을 임차를 해줘요. 저희가 있는 신안에까지 차를 보내줘요. 버스를. 그러면 저희가 그 버스 타고 진천에 갔다가 체험하고 저희는 서울로 데려다 주십시오 하면 서울로 데려다 줘요. 근데 작년에 아시겠지만 경유비 폭등했잖아요. 신안에서 서울까지 전세버스 하루 이용료가 150이었어요. 저희 학교 수학여행 예산이 400이었거든요. 근데 150을 여기서 해결해 주니까 이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 국가대표 선수촌 식당 아시죠? 가보시면 진짜 프리미엄 뷔페를 능가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가가지고 진짜 제가 창피할 정도로 너무 잘 먹고 해가지고 애들 굉장히 만족했거든요. 그리고 운이 좋아서 클레이 사격 국가대표 선수들 만나서 사진도 찍고 학생들이 클레이 사격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총인 줄 알지 뭔지를 몰랐는데 그 지도자 선생님께서 이제 친절히 설명도 해주시고 사진도 찍고 클레이 그 사격하는 판도 선물로 주셔가지고 애들한테 좀 뜻깊은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뉴스포츠 설명드렸는데요. 작은 학교일수록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작은 학교에는 제가 근무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길게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같은 반 친구들하고만 지내요. 다른 친구들이 안 와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면
경쟁 문화가 고착화 돼버려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미 결정이 돼요. 얘는 축구 잘하는 애, 얘는 축구 못하는 애. 그러면 클래식 스포츠로 선생님 오셔서 축구하자 하면 못하는 애들은 덤벼도 안 되니까 재미가 없어서 의욕이 없어요. 잘하는 애들은 심심해요. 중학생이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클래식 스포츠는 고착화된 경쟁 문화 때문에 애들이 의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뉴스포츠가 작은 학교일수록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뉴스포츠가 주는 그 장점이 있잖아요. 출발선이 동일해요. 접하지 않아서. 그리고 접근 방법이 쉬워요. 그리고 적은 인원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 다양한 뉴스포츠 활동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킴볼이에요. 킴볼은 만들어질 때부터 협동, 존중, 배려가 기본이에요. 제 수업 철학과도 맞았어요. 그래서 6학년 학생들하고 13명의 인원으로 진짜 즐겁게 했어요. 그리고 스포츠 클럽까지 확장이 되었어요. 원래 없던 스포츠 클럽이 학생들이 킴볼 하면서 재밌다고 해서 생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스포츠 클럽 대회 나갔어요. 근데 저 사진에 보시면 저희가 선수가 8명이거든요, 엔트리가. 근데 저희 6학년 학생들 13명 다 데려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스포츠 문화를 경험하게 해줬어요. 물론 이제 교장선생님의 허락이 필요한 거예요. 교장선생님한테 킴볼 선수가 8명인데 8명이 가면 5명이 남아요. 그러면 보결 선생님 오셔서 수업해 주셔야 돼요. 그것보다 다 같이 가서 학생들과 같이 경기 관람도 하고 친구들 응원도 하고 이런 걸 경험해 보면 이제 보는 스포츠, 보는 체육도 가능하니까 좋을 것 같다. 이제 교장선생님을 설득했죠. 교장선생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물론 내부 기한 잡고 뭐 품위하고 이런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어렵지 않게 갔다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도대에 나가서 5팀 나왔는데 4등 했거든요. 끝나고 나서 애들하고 저렇게 가서 사진도 찍고 놀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4등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는 13명인데 킴볼 선수 8명이에요. 남학생. 2팀밖에 안 나와요. 킴볼은 3팀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합 나가니까 애들이 3팀이니까 당황한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시뮬레이션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애들이 3팀이서 하는 거에 익숙치 않으니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은 학교의 또 하나의 뭐 방향성이라고 하면 제가 가르쳤던 애들이 지금 얘네들이 중1이 되고 그 전에 가르쳤던 애들이 중2예요. 그러면 지금의 6학년 애들이 킴볼 대회를 나갈 때 이 중학교 애들이 어떻게 보면 멘토가 되어줄 수 있어요. 연습 상대가 스파링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작은 학교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 인원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수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역시 육상대회도 저희 반 학생들 다 데려갔어요. 그래서 미술 시간 활용해서 저는 응원 피켓 같은 거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거 진짜 별거 아닌데 만들고 있으면 학생들이 출발선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좀 용기를 얻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활동도 했었고요. 이제 얼티미트도 많이 했어요. 접근하기도 쉽고 간단하고 해서 많이 했었고요. 두 번째 종목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아까 우리 사회자 선생님 아셨는데 어떤 건지 아시나요? 이게 보치아라는 종목이거든요. 뉴스포츠는 아니고 패럴림픽 종목이에요. 제가 그 전학공 연수에서 특수교사 선생님한테 배운 종목인데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내성마비 중증 장애인이나 운동성 기능 장애인이 하는 종목이에요. 유튜브 보시면 좀 신기하거든요. 이렇게 긴 미끄럼틀처럼 생긴 판이 있어요. 여기로 공을 굴려요. 근데 내성마비 중증이나 운동성 기능 장애는 본인이 하지 못하잖아요. 보조자가 옆에 있어요. 근데 보조자는 공을 굴릴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은 여기서 지시하는 거를 세팅만 해줘요. 굴리는 건 본인이 굴려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팔이 없으면 어떻게 굴리냐면 입에 막대를 물고 이렇게 위에서 공을 밀어요. 그러면 공이 굴러가서 저기 하얀색 공이 표적구거든요. 저 하얀색 공 근처에 붙이는 거예요. 자기 팀 공을. 근데 이거를 저희 일반 학생들은 이제 볼링과 비슷하게 이렇게 컬링처럼 굴려서 했어요. 저기 무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치아는 컬링이랑 구슬치기가 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적 활동으로 하기 좋은 활동이고 학생들이 규칙은 간단한데 전략이 다양해요. 저게 무슨 전략이 있냐면 원칙은 표적구에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근처에 상대팀 공이 많잖아요. 그러면 상대팀 공을 쳐낼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상대팀 공이 표적구에 많으면 표적구를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표적구를 상대팀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어요. 이게 간단한데 전략이 많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육상형 뉴스포츠 퀴즈런인데요. 이건 뭐 각 시도 육상연맹에서 이렇게 보급을 잘 해주더라고요. 신청하면 대부분 선정해서 보급해주고
강사분도 1년에 1, 2회씩 보내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육상 대회가 있기 전에 수업으로 많이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확실히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가 아니죠. 다음 이제 뉴스포츠가 투투볼인데요. 이거 혹시 보셨을까요? 저는 그 발야구형 킹덤볼 주로 했거든요. 근데 킹덤볼은 이렇게 발로 차고 돌아서 오는 것에 어떤 협동성이 있잖아요. 친구들을 돌아서 손을 잡아주고 도는. 근데 이 투투볼은 타격하는데 협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학생 2명이서 마주보고 이 줄배트라는 걸로 기구를 활용해서 돌려서 맞춰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잘 안 맞아요. 왜냐면 자기 속도와 자기 기준으로 돌리면 절대로 안 맞아요. 어떻게든 상대 같이 돌리는 팀원과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맞아서 이걸 멀리 보냈을 때 그 쾌감이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할 때 진짜 많이 웃어요. 왜냐면 돌리다가 헛스윙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게 잘 맞았을 때 그 쾌감이 있으니까 협동성 기르기에도 좋은 종목 같더라고요. 근데 투투볼은 이게 인원이 많을수록 수비하는데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3명인데 옆에 저희보다 더 작은 학교가 있어요. 저희 섬에. 전교생 20명 정도 되는. 근데 그 학교에 6학년이 3명 있어요. 근데 그 학교에 체육관도 없어요. 선생님께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체육 수업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해서 월 말 수요일에 2시간씩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부족한 인원수 3명이 채워졌고 그 옆에 있던 3명의 학생들은 진짜 그 경험하지 못한 또래 친구들과 체육 활동을 같이 할 수 있었어요. 이건 장점이고요. 2학기 되니까 그 옆에 학교 6학년 3명 중에 1명이 남학생인데 이 학생이 안 오더라고요.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안 오냐고. 그러니까 얘 입장은 그거예요. 본인은 그 학교에서 전교 회장이에요. 운동도 제일 잘해요. 6학년 1명이니까. 근데 저희 학교는 남자가 10명 있어요. 운동에 진심인 애들이 4, 5명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오면 자기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기 때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저희 선생님들은 좋은 취지에서 진짜 힘든 결정을 해서 어렵게 수업 운영했는데 또 학생들의 마음은 좀 이렇게 방향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또 일화도 있었고요. 다음은 이제 컨텐츠형 게임 기기인데요. 이렇게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 닌텐도 스위치라고 이게 작은 학교일수록 보급이 잘 돼요. 왜냐하면 큰 학교에는 30명, 뭐 20명 넘게 있는데 한 대로 싸움만 날 거잖아요. 근데 작은 학교는 한 대 갖다 놓으면 학생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요. 이게 앞에 운동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동장이, 차연잔디 운동장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또 그 안에서 단점이 있다면 4월까지는 잔디가 자라야 되니까 또 못 쓰게 해요. 그리고 5월에 쓰고 6월에 좀 쓰다가 이제 여름이 더워서 못 쓰고 장마 때문에 못 쓰고 미세먼지 때문에 못 쓰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야외 수업이 제한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 뭐 체육관이나 아니면 교실이나 이런 곳에서 더 이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수업인데요. 특히 저 닌텐도 스포츠라는 게임팩이 있어요. 그 안에 볼링, 뭐 테니스, 배드민턴, 배구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배구는 진짜 할만해요. 왜 할만하냐면 6학년에 배구가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한테 공 주고 받고 올리고 치라고 하면 거의 안 돼요. 근데 게임에서는 가능해요. 근데 게임이 그래도 잘 만들어져서 받는 타이밍, 올리는 타이밍, 때리는 타이밍이 실제 배구와 동일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배구공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배구하는 흐름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활용하기에는 아주 좋은 컨텐츠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학생들이 자주 하다 보니까 리그전도 개최하고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 문화를 저는 다양하게 경험시켜주고 싶다 했는데요. 보니까 계신데 김양수 선생님 책에서 제가 발자국 노트 이렇게 좀 뜻깊게 봤거든요. 그래서 매년 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노트로 이렇게 작성을 하신 거 봤는데 저는 이제 패들렛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장점이 뭐냐면 일단 교사의 피드백이 좋아요. 그 현장에서 못 느꼈던 생각이나 느낌을 학생들이 여기 적거든요. 그럼 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때는 이랬구나 하면 다음 수업에 반영할 수 있고 피드백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적하면 또 뛰어난 또 평가 도구가 되기도 하고 잘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술 시간에 월드컵 작년에 있었잖아요. 그 운동화로 국기를 그린 다음에 복도에 게시했어요. 이것도 그 오픈 채팅방에서 이제 아이디어 얻은 거거든요. 한 달 동안 월드컵 즐겼어요. 남학생이 10명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축구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16강 진출한 나라들
만 놓고 나머지 다 뗐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떼가면서 학생들하고 같이 좀 즐겼던 기억도 나고요. 체육관에 뭐 체육 관련된 만화나 그 김연경 선수가 자서전 쓴 거 초등학생용으로 쉽게 바꾼 책이 있거든요. 그 책도 갖다 놓고 체육 시간 끝나고 쉴 때 학생들이 앉아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제 마무리인데요. 이제 뭐 섬지역이나 작은 학교 체육 수업 방향이라고 해서 제가 생각한 방향이에요. 이건 뭐 정답은 아니지만 첫 번째는 학교 실정에 맞는 체육과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마다 시설, 용구, 환경 모두 다르니까 그거에 맞게끔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뭐 뻔한 얘기지만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요즘에는 이런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게 아주 많잖아요. 뭐 연구 동아리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그다음에 오픈 채팅방도 있고 도서도 있고,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체육 수업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 아주 많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저는 사실 섬지역에서 저 혼자 이제 고군분투하면서 수업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올해 교무부장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근데 교무부장 업무는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체육 수업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은 최소한의 것만 하려 해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 준비하면서도 진짜 학기말이라 바쁘고 정신 없었는데 이 자료 만들면서 했던 거 정리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해야 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교직 생활 행복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